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10년 전 미국 해군에 납포됐다가 풀려난 리비아 유조선 모닝글로리호가 북한 해역에서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연관성을 극구 부인한 선박이 돌연 한반도에 등장한 건데 당시 북한의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지도입니다. 2014년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았던 유조선 모닝글로리호가 보입니다. 모닝글로리호는 10년 전 당시 리비아 반군의 원유를 적재하며 리비아 정부군과 갈등을 빚었고 이후 정부군을 피해 달아났다가 미국 해군 특전단에 납포돼 리비아로 되돌아가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모닝글로리호가 인공기를 휘날리는 북한 선적 선박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북한 연루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당시 북한 당국은 임시로 북한 선적을 부여받은 리비아 회사 소유 선박일 뿐이라며 문제의 선박은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고 그 어떤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닝글로리호가 약 10년 만에 그것도 북한 해역에서 포착된 것입니다. 모닝글로리호는 한반도 시각으로 8일 오후 1시 30분경 북한 청진에서 동남쪽으로 약 38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다가 사라진 뒤 9일 오전 10시경 이곳에서 동남쪽으로 약 261km 더 이동한 지점에 잠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오후 11시 30분경 울릉도에서 동쪽으로 약 200km 지점에서 남하하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모닝글로리호가 리비아에서 15,000km나 떨어진 북한 해역에서 10년 만에 발견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과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하며 당시 모닝글로리호 사건을 직접 조사했던 닐 와츠 전 위원은 모닝글로리호가 북한이 관리하고 소유하던 선박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At the time, North Korea claimed that they had nothing to do with the vessel and that it only had a temporary registration, which is supposed to last about 6 months. And now it's near North Korea, so it's very interesting. Like so many ships that we suspected of having North Korean links, once they had been deregistered from various flags, they went to the North Korean flags, an act which confirmed the North Korean connection. 모닝글로리호가 중동 지역에서 선적한 유류를 북한으로 운송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와츠 전 위원은 북한의 과거 유류 확보 노력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고 이미 중국 해역에서 선박 간 환적을 통한 유류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B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모닝글로리호에 대한 소유와 관리 여부를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12축 신형 이동식 발사대 텔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역량 향상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다만 실제가 아닌 모형으로 북한이 허풍을 떨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북한의 위협이 지속적으로 고조되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공업기업수를 현지 시찰했다면서 이동식 발사대 텔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텔의 바퀴는 12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북한이 12축의 텔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존에 북한이 공개한 텔 중 바퀴 축수가 가장 많았던 것은 화성 17형을 싣는 텔로 11축 22륜이었습니다. 이후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화성 18형은 9축 18륜 텔을 사용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텔의 바퀴수가 늘어난 경우는 탑재체가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탑재 연료 증가로 사거리가 더 길어지고 탄두의 무게가 더 무거워져 파괴력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It means that they can carry potentially multiple warheads on a longer range missile. So basically this is them scaling up their ICBM capability to hit a larger variety of targets, potentially with more warheads.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 텔이 진짜라면 그 어떤 미사일보다 위협적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진짜인지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We don't know that this launcher is real. It could be a mock-up because he hasn't shown that it didn't drive around, it didn't have a missile on it, so we don't know if there's a missile for this launcher.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ST 애널리스틱 대표도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이전보다 더 무거운 로켓을 운반하고 싶어하는 것 같지만 북한이 허풍을 떨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는 향상된 미사일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미국과 한국 등의 자신들의 역량을 과장하면서 협상력을 키우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Sometimes might be the case that North Korea is bluffing. So perhaps they don't have a heavier rocket, perhaps they just want to push the discussion on this.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역량 향상이 진위 여부를 떠나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t could be possible that it's not real. It could be possible that they're trying to bluff and convince the West that they are more capable than they are. But that said, given the pace at which North Korea has been modernizing its missile program over the last 18 months, I think we need to be prepared that they are really and truly looking at fielding a larger scale ICBM. 미국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 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한 로버트 수퍼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도 북한은 ICBM의 고각 발사만 실시했을 뿐 정상각 발사 시험은 하지 않아 대기권 재진입 등의 역량은 아직 입증하지 않았다면서도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진단했습니다. So we take this threat seriously, and it's our policy, it's our national policy to stay ahead of the North Korea threat.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또 다른 핵시설인 강선단지를 확장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과 추가 핵 개발 정황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정기이사회 성명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영변 경수로 냉각수 시스템에서 물이 배출되는 것을 관찰했으며 이는 현재 경수로에서 시운전 과정이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 및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의 가동과 일치하는 징후가 관찰됐다는 사실도 확인하고 이는 원자로의 가동 주기가 종료됐음을 시사하며 이후 원자로에 새로운 연료를 재공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영변 이외에 추가로 만든 핵시설인 강선단지에서도 기존 본관 건물 외에 새 별관이 건설돼 사용 가능 면적이 확장됐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 및 추가 개발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청소년들이 한국의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다는 최근 한국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가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정보 차단 문제를 지적하면서 북한 안팎으로의 정보 흐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국의 KBS가 뉴스 보도를 통해 북한 10대 여학생들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으로부터 법적 처벌을 받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여학생들의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이들의 실명과 가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는데 이 영상은 북한 주민과 군인들을 교육하기 위해 2021년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젊은 층을 포함한 개인들이 외국 미디어를 접했다는 이유로 가혹하게 공개 처벌을 받는다는 보도에 여전히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우리는 북한 안팎으로 독립적인 정보의 흐름을 늘리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정황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최근 다시 제기되는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 준비를 해왔으며 정치적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평가는 2023년 북한의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김정은의 발언을 포함한 북한의 공개적 언급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은 지난 4일 워싱턴 DC에서 제5차 양국 외교국방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EDSCG 회의를 갖고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로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도 국제원자력기구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달 26일 IAEA 정기총회에 제출한 북한 안전조치 적용 보고서에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 위치한 북한의 핵실험장은 언제든 핵실험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2017년 이후 처음이 될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심각한 긴장 격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영내와 세계의 안전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의 7차 핵실험은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의 위협적 핵 활동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실이 사무총장 명의로 지난주 발표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총장실은 9일 북한이 보고서가 날조됐다고 주장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확인했습니다. 앞서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지난 2일 제79차 유엔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인권 침해 혐의를 받는 이들을 조사하고 기소해 정의를 실현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그동안 저질러진 인권 침해 실태를 알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이후 북한인 외무성 김선경 국제기구 담당 부상이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최근 유엔의 보고서는 철두철미 적대 세력들이 우리 국가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려는 흉심 밑에 조작한 극악한 반공화국 모략 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체코 정부는 한국의 원자로 원천 기술이 이미 국제적 인증을 받았음을 강조하면서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의 우선 협상자 선정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체코 총리실 대변인은 9일 최근 미국과 프랑스가 한국의 체코 원전 계약에 대한 우려와 원천 기술 특허권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한 VOA의 질문에 한국의 원자로 설계인 APR-1400 프로젝트는 이미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에서 인허가를 받았으며 동시에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이른바 설계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측이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 입찰 과정에서 현장 제한을 고려해 원자로 노형을 변경해 제안하고 결과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기 위해 보상 의무 계약을 체코에 제시하는 등 가장 유연성과 적극성을 보여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체코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수원 등 팀 코리아를 선정했지만 입찰 경쟁에서 탈락했던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가 체코 정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해 한국 내 일각에서 계약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대선의 야권 후보였던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르티아 씨의 망명에 대해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8일 성명에서 베네수엘라의 민주적 회복에 대한 곤살레스 후보의 메시지는 국민의 희망과 열망에 영감을 불어넣었으며 지난 7월 28일 대선에서 변화에 대한 강력한 요구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곤살레스 후보의 망명은 대선 이후 마두로의 반민주적 조치의 직접적 결과라고 지적하고 마두로 대통령이 지난 6주간 2,000명의 국민을 부당하게 체포하고 검열과 겁박으로 반대 세력들을 침묵시켰다면서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억압과 협박을 이용해 무력으로 권력에 집착하기로 한 그의 결정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을 촉구해온 곤살레스 후보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곤살레스 후보가 7일 늦은 밤 스페인 정부가 제공한 스페인 공군기 편으로 베네수엘라를 떠났다고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밝힌 데 대한 반응으로 나왔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거 당국은 지난 7월 말 대선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51.2%를 득표해 44.2%를 얻은 곤살레스 후보를 누르고 사면임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베네수엘라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9일 시리아에 공습을 가해 최소 14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국영 사나 통신은 이날 군과 의료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중서부 하마주 마샤프 인근 여러 지역을 공격했고 지역 내 여러 군사 시설들이 표적이 됐다며 중상자 6명을 포함해 부상자도 최소 4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가디언 신문과 AFP 통신 등은 영국 내 민간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를 인용해 이번 공습의 사망자는 시리아 무장대원 8명을 포함한 18명이며 부상자는 32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난 해인 2011년 이후 이스라엘의 시리아에 대한 공격은 주로 인접국 레바논 내 무장단체 헤즈볼라 등 친이란 세력들을 표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AFP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시리아 영토에 대한 시오니스트, 즉 이스라엘 정권의 범죄와 같은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군이 이달 말 한반도 동해와 오호츠크해 인근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는 9일 양국 해군과 공군이 참여하는 북부 합동 2024 훈련이 실시된다고 밝히고 중국과 러시아군 간의 전략적 조율 수준 심화와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 강화가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합동 해양 순찰을 위해 태평양 관련 해역에 함대도 파견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구체적인 훈련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훈련 계획은 최근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조력자로 중국을 지목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지난 7월에도 중국 남부 광둥성 주변 해역에서 해 공군 연합훈련을 실시했으며 같은 달 24일 미국의 알래스카 인근에 투플레프 95 전략폭격기와 훔6 전략폭격기를 보내 미국 방공식별 구역 내에서 합동 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초강력 태풍 야기가 강타한 베트남에서 사망자와 실종자가 5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9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베트남 당국은 태풍 야기가 지난 7일 베트남 북부에 상륙한 이후 베트남에서 59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특히 베트남 북부 최대 강인 홍강에서는 철교가 무너져 트럭 등 자동차 10대와 오토바이 2대가 강으로 추락했고 베트남 구조당국은 3명을 구조했지만 나머지 차량 승객 등 13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또 이날 오전 북부 까오방성에서도 20명을 태운 버스가 산사태로 생긴 급류에 휘말렸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태풍으로 주민 약 570만 명이 정전 피해를 겪었으며 주택 9천여 채가 산사태나 강풍으로 부서지거나 침수되고 어선 25척 이상이 침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